행사 많은 5월에도 북클럽은 어김없이 오픈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그 SNS를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친구를 맺어 놓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작가들, 뭐 예술가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책 내시고 행사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도 책 내시니까 행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4월 달에 제 책이 챗GPT잖아요. 네. 요 챗GPT 관련 강연만 4월 달에 24개. 오, 대단하십니다. 소고기 사주세요. 네, 그 정도야 뭐. 박사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 책 행사, 서점에서 또 작은 행사들부터 시작해서 또 뭐 큰 행사까지 참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낸 책이 없으니까 제가 행사에 나갈 일은 없었는데요. 이 작은 서점에서 하는 행사들은 좀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카레 차페크의 책을 읽고 그것을 이제 필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식물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갔었는데요. 아, 저는 이제 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식물은 가져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그런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너무나 키우고 싶죠. 그래서 저 양손 가득히 꽃과 식물들을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 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면 막 하고 싶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애정을 보이고 있는 거는 뭔가 너무 좋기 때문이겠지? 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잡다한 일을 많이 손을 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싶습니다. 행사 가면 너도 나도 막 식물을 받아가고 그러면 나도 왠지 모르게 같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그건 그래도 행사라도 갔죠. 네. 저도 음반 정리한다고 한동안 음반들 정리하다가 며칠 전에 그 하루키 단편집 모음집을 다시 봤어요. 아이고, 못 버리죠. 못 버리죠. 하루키 단편들 보면은 음악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비틀스 가지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즈 음반들 정신 차려 보니까 아마존에서 음반을 얼마나 시켰는지 또 사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대체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만약 제 서재에서 딱 한 권만 가지고 무인도에 가야 된다면 이 책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걸작입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네. 세계적인 걸작 그래픽 노블이죠. V for Vendetta.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는 그런 걸작인데 스토리는 앨런 모어, 그림은 데이비드 로이드라고 하는 작가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작가 중에서 역시 스토리 작가인 앨런 모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박사 씨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네. 근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 진짜 무인도에 간다면 이 책을 가져간다는 건 정말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종이가 두꺼워서 태우기도 좋고, 네. 저는 깔고 앉기도 좋고. 저는 반대인데요. 이 책은 왜냐하면 한번 잡으면 금방 읽잖아요. 네. 그 무인도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잡아도 잘 안 읽혀지는 뭐 코스모스 같은 책을 가져가야지 그래도 무인도에서 시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서 가져가요. 그렇죠. 네. 교과서 하나. 수학의 정석 이런 거 하나. 아니, 그건 뭐 저는 평생 무인도에 살 수 있어요. 수학자. 아니 근데 이 책은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는 보통 그냥 만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앨런 모어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를 썼는데요. 그래픽 노블계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 V for Vendetta 외에도 뭐 From Hell, 뭐 미라클맨, 뭐 스왑싱 뭐 이런 등의 작품을 아주 다양한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이 1980년대 초부터 만화계의 가장 중요한 혁신가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작품인 V for Vendetta가 그래픽 스토리 경력을 시작한 첫 작품이고요. 그 시리즈물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고 해요. 네. 첫 작품에서 걸작을 만들어낸.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을 그린 데이비드 로이드와 아주 긴밀한 협력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둘의 공동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앨런 모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빛나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를 가지고 둘이 맨날 다툰대요. 이건 내 아이디어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꼼꼼히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옛날 기록을 뒤져본 결과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자기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반대편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건. 네. 이 그림을 그린 데이빗 로이드 또 다양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인데요. 이 1977년에 만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1977년이면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슬레인, 피해 가마솥, 나이트 레이븐, 뭐 카드로 만든 집, 에일리언즈 유리통로 뭐 이런 작품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그림은 진짜 멋진데 아주 악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앨런 무어의 말에 따르면 데이빗 로이드가 보낸 편지는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로제타석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로제타석이 저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 해석한 그 돌이죠. 그렇죠. 네. 참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픽 노블계에서 대가들이라고 할 때 이제 스토리계 앨런 무어, 이제 그림에서 프랭크 밀러 같은 그런 이제 작가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참 이 앨런 무어의 V for Vendetta는 책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 많은 구절 앞에 이렇게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어떤 경구들의 어떤 퍼레이드 같은 네.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을 좀 해 주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한숨을 크게 한번 쉬시죠. 네. 일단 이 영국이 핵전쟁 이후로 독재화된 그런 배경이거든요. 네. 독재 국가와 파시즘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V라는 인물은 아나키즘을 추구하는 인물이어서 네. 크게 보면 파시즘과 아나키즘의 어떤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그 큰 구도를 잡고 있고요. 정부에서 보면은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생체 실험을 당해가지고요. 그 생체 실험에서 이제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제일 먼저는 이비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한 청소년쯤 되거든요. 네. 이 친구가 너무 그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몸을 팔려다가 그게 오히려 그 형사한테 걸려서 강간을 당할 뻔한 걸 구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V라는 가면을 쓴 사람이 구해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딱 그날 국회, 웨스트민스터죠. 국회를 터뜨려요. 폭발시킵니다. 파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이 포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원래 그 영국의 국회를 폭파시키려다가 미수를 그쳐가지고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죠. 뭐 전 세계 어떤 아나키스트들 또 이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이 가면이 네. 이제 V for Vendetta 가면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제 가이 포크스의 얼굴을 약간 캐리커처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종이의 집 같은 경우도 가이 포크스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달리거든요. 그건 달리죠. 살바도로 달리. 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좀 그런 그러네요. 약간 길쭉해가지고 수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비가 이 섀도우 갤러리라고 이 사람이 은신한 곳에 같이 숨어 살게 되면서 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제 그 자기한테 생체 실험을 가한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를 하고 결국 그들을 다 암살하면서 일단 그 2부까지는 끝이 나요.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여기서 얘기한 테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비가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비를 보냈다가 잡아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얘를 고문하는 듯이 이렇게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이비를 나중에 감화시킵니다. 가스라이팅 하죠. 네. 가마와 가스라이팅 비슷하지만 조금. 네. 그래서 이비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조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사한테 뒤를 밟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마치 그러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죽음인데도 자기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비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새로 이렇게 그 의지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방송국이라든가 이 감시 체계를 장악하고요.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틀 동안 카메라가 너네들을 비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시민들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근데 이렇게 얘기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비가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면들을 왜 배달시키잖아요. 네. 각 집으로.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거리에 이 소위 이제 V for Vendetta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이제 가득 메우면서 이제 끝나는 거로. 그건 영화. 그건 영화고. 네. 웹툰은 이비만 혼자 쓰고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또 경관의 부하인가가 이제 그 부상을 당해요. 그거를 이비가 데려와서 마치 처음에 부이가 자기를 그렇게 했듯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뭐 계승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주면서 이제 끝나게 됐죠. 그렇군요. 영화를 하도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예. 체크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그 V라는 의지가 계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영화는 훨씬 더 그게 확장이 되는 거여가지고 그 결말도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 V의 이 가면을 쓴 시민들이 이제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 V for Vendetta 사실은 그 V 역할이 누구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쓰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분이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에요. 네, 알아요. 네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분은 가면 안 써도 가면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얼굴이? 휴고 위빙. 휴고 위빙이 네. 연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뒷얘기 있는 거 아세요? 원래 다른 배우가 찍었었대요. 좀 찍다가 이거 나 답답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가면에서 하니까 하고 그만둬가지고 휴고 위빙이 했는데 근데 어차피 가면만 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로 연기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더빙만 했대요. 사실 이제 감독이 워셔스키 지금은 이제 자매가 됐죠. 네. 형제로 시작했다 남매로 갔다 자매가 된 이 워셔스키 자매가 감독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픽 노벨인 V for Vendetta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보가 차단되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이제 디스토피아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웅들. 얼핏 생각하게도 머릿속에 이렇게 몇몇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특히나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이퀄러브리엄 이런 거 보면 이제 경찰이었다가 이제 반정부 그 혁명가로 이제 변신하는 뭐 주인공. 세계관이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빅브로더가 이제 미래 사회를 통제하고 있고 예술품 금지하고 이제 시민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복종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V for Vendetta의 V가 그런 기타의 영웅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인물이 배트맨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배트맨. 어둠의 영웅 배트맨인데 그런데 그렇죠. 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배트맨 플러스 조커. 그 조커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 둘이 합쳐진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배트맨도 사실은 성과 악의 양면인데 거기에다가 좀 악적인 면이 더 들어간 그런 느낌? 그리고 기타 영웅에 비해서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 그 미쳤다라는 설정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대사하는 것도 뭐 섹스피어 대사처럼 오 그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그런 광기가 좀 다분한 그런 영웅들의 캐릭터가 있어가지고요. 딱 그냥 보통은 배트맨만 해도 좀 다크하다 그런데 거기에 조카까지 섞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네. 배트맨의 세계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악당은 웃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낮에 활동하는데 히어로는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가면 쓰고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네. 사실은 그런 어떤 뒤틀린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약간 광기에 서려져 있는 미치광이 같은 히어로다. 네. 그러니까 보이 같은 경우는 그 라크힐 재정착 캠프에서 인체 실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네. 이 인체 실험을 48명이 당하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47명이죠. 다들 아주 끔찍하게 그 변형돼서 이제 죽어가는데요. 네. 이 특이하게도 부인은 정신분열을 일으키는데 아주 매혹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사실 못생겼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아주 매혹적인 성격으로 변해서 그 자기를 이제 인체 실험한 그런 일테면 그 의학자들을 막 이렇게 매혹시키게 되죠. 네. 결국은 수용소의 일까지 돕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도우면서 몰래 수집한 재료로 이 독가스와 네이팜탄을 만들어서 캠프를 폭파시키고 그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련자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고 정의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정이 굉장히 이제 기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예술적 소양, 대단한 지능, 뭐 체력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이상한 세계관 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복합
연극적인 어떤 캐릭터 거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형성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정의에 불타는 히어로가 아니라 미치광이에요. 네, 네. 정의의 여신상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나는 너를 떠나보낸다면서 그 대법원을 폭파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혼자 불꽃놀이를 막 이렇게 감사하고 막. 그렇죠. 그것도 1인 2역으로 막 연기를 막 하고 그러죠. 네, 네. 마치 그 연극의 한 무대를 자신의 어떤 삶의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아주 충실한 캐릭터처럼 그 자신의 어떤 역할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위가 여러 고전을 인용합니다. 뭐 셰익스피어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클래식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책의 문장들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전이라는 게 그 우리 선대 지혜와 선대 의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독재 국가로 전락한 영국 그러니까 이제 독재 파시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민중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우리 인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전을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고전들은 그 선대의 어떤 그 지혜와 역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위라는 인물이 사실은 좀 광기를 나타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자기만의 세계, 연극적인 네. 어떤 무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분위기를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극적인 효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그 무대, 그 연극적인 그런 대사를 통해 가지고 더욱 더 극대화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빠져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가 그 문화와 예술이 말살된 사회인데요. 이 디스토피아를 그릴 때 문화와 예술이 말살되었다는 설정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나 고뇌나 반항,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나 반항 같은 것들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체제가 강요하는 그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와 예술인 것이고 그것을 현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이 참고할 만한 컨셉을 일단 마구잡이로 막 적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문학 작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웰, 헉슬리, 뭐 토마스 디시, 데이빗 보위, 뭐 화씨 451, 뭐 토마스 핀천, 로빈 후드 막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화씨 451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북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앨런이 첫 에피소드를 쓸 때 옆에 있던 셰익스피어 전집을 그냥 무작위로 한번 이렇게 펼쳐봤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인용구가 눈에 띄었는데 긴 인용구였는데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이 아주 적절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이 부위와 공권력의 첫 대결의 액션 시퀀스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네,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우리가 행운을 점칠 때 책을 무작정 한 페이지 넘기는 그렇죠. 그 구절에 따라서 오늘의 운을 점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권하는 게 저도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냥 눈에 띄는 책 뽑아서 아무 페이지 하나 펼쳐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책점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몇 년 동안 책을 못 쓰는 게 그래서 그런가? 셰익스피어 책을 창고에다가 다시 꺼내야겠네요. 어서 꺼내오시죠. 어서 꺼내오시죠. 네. 이 셰익스피어는 진짜 그 영미권의 정신적 지주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 어디냐 그 멋진 신세계. 네, 올더스 헉슬리. 아이고. 여기도 네. 보면은 사실 그런 걸 못 읽게 하는데 독재자는 셰익스피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이 주인공도 그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셰익스피어에 대한 대화가 통하는 게 유일하잖아요. 더 락에서 숀 코네리도 감옥에서 셰익스피어 인용하고요. 윌로스와 그로미엣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책 읽는 강아지잖아요. 네. 셰익스피어 읽고 있는 장면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영미문화권에서 셰익스피어는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네. 이제 그렇죠. 책인 네. 것 같은데 저는 네. 사실 몇 년 전에 셰익스피어 책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보다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죠. 리어왕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식의 어떤 플롯으로 보면 네.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야 이제 다시 셰익스피어를 볼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거였어. 우리 곧 셰익스피어 한번 다루겠네요.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건 천하의 앨런 모도 글이 안 써졌다는 거. 글이 안 써지니까 천하의 앨런 모도 글이 안 써지니까 셰익스피어 책 뒤지면서 어떻게 썼지 셰익스피어는 막 약간 이상한 포인트에서 위안을 찾으시는데 그러게요. 책정 같아요. 책을 탁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그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작가들이 글 안 써진다는 이야기 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요. 나만 안 써지는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만 넣으면 이런 걸작을 쓸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사실 이 부위가 여러 고전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이 사람의 어떤 광기와 함께 이 사람을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같았어요. 맞아요. 단순한 어떤 시장통의 그 왁자지껄한 어떤 미치광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미침을 우리가 좀 존중하며 봐줄 수 있게 만드는 끊임없이 클래식의 경구들을 그 인용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막 정당화시키거나 자신의 삶을 어떤 시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 장면들이 한편으로는 또 이 독자의 입장에서 마치 무대극을 보는 것처럼 조금은 거리를 두게 만들면서 또 편안하게 보게 만드는 또 그런 장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한가요? 저는 나중에 이비가 한 말에 너무 동조했는데요. 이비가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물어보면 답을 좀 해. 퀴즈 좀 내지 말고 자꾸 무슨 십자말 풀이처럼 퀴즈 좀 그만하고 답을 해달란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보면서 아니 그냥 말을 하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저도 약간 반성한 게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남의 말 인용하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그걸로 사실 조금 유명해졌었는데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겠구나. 그냥 말을 해. 그냥 말을 하지. 뭘 또 저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뜨끔하긴 했습니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So let the freeway. Riding on the freeway. Freeway.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그래픽 노블의 걸작이죠. V for Vendetta 읽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 V가 쓰고 다니는 그 가면에 대한 이야기,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폭발하다 실패하고 이제 사형당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해주셨는데 이 가이 포크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가이 포커스는 그 1570년생이에요. 그리고 36에 죽었는데요. 이 잉글랜드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1905년 화약 음모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잉글랜드 국왕이던 제임스 1세를 암살하고 가톨릭 왕을 세우려는 음모를 이제 꾸미게 돼요. 네. 이 가이 포커스 말고도 여러 명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상원의회 지하석실에 화약을 쌓고 폭파하려는 이제 계획이었고 이 가이 포커스는 화약 운반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수레에다 화약 이렇게 운반하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익명의 투서로 발각이 된 뒤에 체포돼서 그 런던 그 탑에서 고문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운반책인데다가 그냥 이를테면 그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진 않았다고 합니다만 너무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주동자를 이야기해라라고 하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고문을 당한 뒤 이제 사형당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처음에 맡지 않았는데 이게 자꾸 그 조별 과제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너 시간 있어? 그럼 너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하다가 나중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담당을 했대요. 가장 중요한. 네, 그 실행자였기 때문에 그 이 친구가 불을 붙이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던 조별 과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제를 맡았던 친구가 된 거죠. 저는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듣고 나서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영국인들은 이 가이 포커스를 되게 웃기는 놈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웃기는 남자들이 있으면 가이라고 불러도 가이 포커스의 가이를 가져다가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남자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명사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고로 따지면 웃기는 남자, 웃기는 놈이라는 뜻이 이제 가이라는 의미에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되게 뭐 변화와 혁신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톨릭 근본주의자라 성공회로 변화한 것들을 다시 가톨릭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러를 계획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완전 정반대에다가 또 이제 재밌는 건 이 가이 포커스 덕분에 웨스트민스터가 덕분은 아니죠. 이걸 잡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가 폭파되지 않았잖아요. 잡힌 덕분에. 네, 잡힌 그쵸, 덕분에. 그쵸.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5일 날 불꽃놀이를 하는 전통이 생겼대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나중에 보니까 그 불꽃놀이가 하나는 그
우리 국왕을 이제 무사하게 해서 고맙다라는 의미가 됐지만 한편 반대로서는 안타깝다. 그때 터졌어야 하는데라는 반반의 그렇죠. 의미로 나중에 좀 그렇죠. 변질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국 사람들 참 재밌어요. 자, 이 V for Vendetta의 또 다른 캐릭터 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는 사실 처음에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역사의식 또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자의식이 별로 없는 캐릭터로 그려지잖아요. 네. 생계를 위해서 이제 몸을 팔러 나왔다가 함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 경찰에게 발각되고 거기서 이제 폭행을 당하려는 직전에 이제 부이가 나타나서 구해주게 되는데 부이가 이제 이비를 자기 집에 데려간 뒤에 내 집에 온 사람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본의 아닌 이제 합숙을 하면서 네. 점차 이제 동화돼가는 그런 과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비의 캐릭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이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중간에 부이가 말 그대로 이비의 정신을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상의 감옥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풀려났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잡힌 것처럼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이비는 믿죠. 자기가 감옥에 잡혔다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고문을 하고요. 거기에서 정말로 그 이비를 거의 이제 궁지까지 몰아넣게 되고 나중에 이비가 그것이 부이가 꾸몄다는 것을 알고서 엄청난 배신감에 이제 몸을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인 미쳤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비가 어떤 극한에 가다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가 화장지에다가 연필 빼곡하게 쓴 편지를 이제 던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발레리라고 하는 여성이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아주 의지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소녀에 불과했다면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정신이 깨어나는 과정을 겪기는 하죠. 네. 근데 이 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부위를 이렇게 계승을 하긴 하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반복해서 무정부 체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파괴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창조자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폭력과 살인으로 제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부위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위는 이비가 그 이후에 창조자의 얼굴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비 같은 경우는 살인을 계속 거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위를 계승해서 다시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때 이후에 이 무정부 세계에서의 이후에 창조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미니크라는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후손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처음에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가면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비행기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 관련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 가면을 쓰고 나서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나니머스인가요? 해커 단체. 이 해커 단체 공식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이 가이 포커스의 얼굴이. 네. 그래서 이렇게 민중들이 어떤 자유에 대한 의지, 어쨌든 여기선 아나키즘이지만 그 독재에 대해서 그것을 항거하는 자유에 대한 의지인데 그런 것들이 후대에 계속 전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사 중에 부위가 한 대사 중에 되게 유명한 그거잖아요. 총알은 내 신념을 뚫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런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계승되는 거 이런 걸 막을 수 없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이비가 등장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비 자체는 부위는 엄청난 좀 슈퍼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이비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한테 이런 게 계승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민중 누구라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 해요. 네. 부인은 혁명가이고 혁신가였지만 이비는 바로 우리 네. 자신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로서 읽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가면은 바로 그런 상징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깃발 같은 것이다. 네. 그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부위가 이비의 친아버지냐?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비의 친아버지는 잡혀갔고요. 네. 실종이 된 거죠. 그리고 부인은 마치 딸을 대하듯이 이비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비는 혹시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일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짜증 났거든요. 마지막에 가면에서 도대체 누구인지 부위가 보여줄 듯 하다가 끝내 안 보여주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면에서 이비가 자기 얼굴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마지막까지 봤는데 이게 얼굴이 안 나와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짜증냈습니다. 저자는 나중에 후기에서 밝힙니다. 네. 그래요? 네. 후기에서 이거는 스포일러가 되나?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요.
후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픽 노블 V4 벤데타. 저는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참 그 앨런 무어의 어떤 탁월한 해안 같은 것도,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근대의 어떤 출발점 같은 곳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산업혁명과 근대의 출발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매연으로 사망하는 사건. 참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어떤 탄압했던 그 왕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이 두 개의 어떤 그 상징이 영국 런던의 어떤 양면의 얼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뭐 칼 마르크스도 사실 이제 자본론을 집필할 때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V4 벤데타 같은 작품도 현대에 와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뉴욕이나 혹은 뭐 독재화되어 있는 뭐 저 러시아 같은 나라를 배경으로 쓰여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다시 영국을 배경으로 런던을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게 참 소위 이제 영미문화권 밖에 있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신선하다 하는 느낌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형식이 좀 낯설어서 이 등장인물을 구별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걸작입니다. 이 대단히 개성적인 캐릭터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각자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다 읽고 나면 감동이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픽 노블이라고 만만하게 붙으시면 안 돼. 글자가 웬만한 책보다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되게 이 아주 잘 짜여 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있는 문장들이 없습니다. 거의. 네. 처음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대사만 보고 넘기시다가요. 네. 한번 다 보신 뒤에 다시 두 번째 볼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좀 글자들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저는 지도 그리면서 봤어요. 인간 지도를 그리면서 봤습니다. 관계도 그려야 되죠. 네, 관계도를 그리면서. 이름이 네.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네. 이게 제가 종이의 집의 달리 가면과 이게 약간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캐릭터나 분위기를 보자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캐릭터성, 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비틀어진 인물이지만 이곳에 약간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 그 악의 근원한 이 캐릭터성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캐릭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 배트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이의 집에 그 가면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종이의 집이 원래 스페인 원작이잖아요. 네. 스페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이제 쓴 거고, V4 벤데타에 가면은 가이 포크스의 영국인 가면이다. 예,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들 싫어할 것 같아요. 가이 포크스인데 그럼 살바도르 달리라고. 우리나라엔 각시탈 있잖아요. 각시탈.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어떤 시대에 이 가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상징인지 다시 한번 V4 벤데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북꺼북꺼 그래픽 노블 V4 벤데타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 영국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라있죠. 천명관 작가의 고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reeway.